자, 김무성 대세 불가론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친박 핵심인데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성태 의원이 이거 술 취해서 한 인터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맹물에 취하냐 이렇게 또 반격을 윤상현 의원이 했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오늘은 비박계로 분류되는 원유철 원내대표까지 이 오픈 프라이머리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다른 방법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던져서 김무성 대표 좀 심기가 불편했겠어요. 네, 일단 그 오픈 프라이머리요 간략하게 종합을 해드리면 이 국민의 힘으로 뽑겠다, 국민 완전 경선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이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의 입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보여왔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는 국감이 끝나는 직후에 바로 대안을 내놔야 될 거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야당과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제3의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비박계로 꼽히기 때문에 이 김무성 대표에게 그렇다면 이 척을 지는, 어떻게 보면 이 친박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만, 이 자세히 뜯어보면 또 김무성 대표에게 어떤 돌파구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선 것 아니냐. 예. 왜냐하면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친박과 비박계의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 김무성 대표 심정이 어땠는지 기자들이 오늘 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이야기 어떻게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원유철 대표가 이야기해가지고 또 나하고 또 싸움 붙이려고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감정이 없고, 야당은 아직까지 공천권을 손에 놓지 않으려는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노력을 할 때까지 해보고 도저히 법으로 이것을 만들지 못한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공천까지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새누리당에는 공천권 때문에 싸우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자, 이 공천권 문제, 새누리당이 앞으로 직면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명분은 김무성 대표 쪽이 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여하지 않고 국민의 손으로 뽑겠다, 후보를 뽑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텐데, 자, 그런데 이 안에는 엄청난 속내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봐야 될 텐데, 자, 헌법기관을 줄 세울 수 있겠냐? 자꾸 이거 공천 누군가 좌지우지하면은 결국엔 줄 서지 않겠냐? 지금 청와대가 개입을 하면 청와대에 줄 서고, 내가 개입하면 나한테 줄 설 텐데, 헌법기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김무성 대표가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입니다. 이 두 가지 명분에 있지만 이 안에 속내도 있습니다. 이 속내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자, 총선이 끝나고 나면 김무성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일단 시간표상으로 보면 오늘까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3년 차입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는 국정 4년 차가 됩니다. 그 얘기는 점점 더 이 당이 어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고 청와대나 대통령은 힘이 빠지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어떤 새로운 제도로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김무성의 새누리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시간은 김무성 대표의 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 안에도 속내가 담겨 있는데요. 자, 역시 청와대 개입 소지를 차단하겠다. 결과적으로 차단을 한다면 어쨌든 시간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내 쪽으로 알아서 줄을 서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반대 진영에서는 이런 논리를 명분을 내세우고 있죠.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 기득권 유지하는 거다. 결국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해서 상향식 공천하면은 이 조직력을 다 쥐고 있는 현역 의원들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고요. 또 완벽한 상향식 공천 이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또 역시 속내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속내부터 보겠습니다. 자, 청와대 주도로 물갈이를 하겠다. 조수진 차장. 네. 지난번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죠. 배신의 정치 심판해달라. 그럼 심판이란 얘기는 결국엔 물갈이를 얘기하는 걸 텐데 청와대 주도의 물갈이 지금 가능할까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구의 현역 의원들은 모두 배제하고 대구 지역에 비서관 4명 함께 간 것, 이거 굉장한 경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자꾸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 쪽이나 친박계에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영향력, 대통령의 입김을 최대한 막겠다. 그래서 어떤 김무성 대표의 당으로서 변신시키겠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 점이 속내가 깔려 있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속내 빨리 보겠습니다. 자, TK 물갈이 못하면 레임덕.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TK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인데, 자, 여기라도 확실하게 쥐어야 되고, 물갈이를 하려면 대통령의 힘으로 물갈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여기라도 물갈이해서 예를 들어 한 4, 50석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하반기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이게 청와대 생각이 아닐까 하는 그 속내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 지금 전국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성태 의원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현 특보는 이 발언 당시에 역시 술이 취해서 한 이야기인지 맨정신으로 한 이야기인지 김무성을 흔들기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서 차기 대선 권력 갈등을 일찌감치 표면화시킨다면은 그 자체가 대통령의 레임덕을 재촉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조수인 차장. 네. 뭐 술 먹고 했다는 얘기는 조금 이제 좀 과하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이제 상식을 좀 벗어난 얘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제 이 윤상현 의원, 대통령 정무특보이자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른다는 분의 어떤 김무성 불가론 발언이 나왔고 어제는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의 오른팔이라는 비박계의 김성태 의원이 오늘은 역습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 감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 자기도 굉장히 감정을 섞어서 말을 한 거죠. 예. 윤상현 의원 술 먹었다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채널A의 류병수 기자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맹물 마시고 취하는 사람 있느냐? 맹물 마시고? 얘기한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인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명입니다. 자, 홍준표 경남지사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텐데 이분이 골프로 지금 무리를 빚더니 또 다른 걸 들고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노래자랑 대회를 한다고 하던데 자, 근데 이상한 게 대회를 하보고 당당하면은 카메라들 다 들어가서 찍으면 되는데 다 못 들어가게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경남도청에서는 취재 기자들의 어떤 그 카메라 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영상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기는 참 어려워졌고요. 정말 당당하다면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여야나 모두 비공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예. 하종대북자 홍준표 지사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예. 자, 지금 화면에 보면은 과거에 이제 강재섭 전 대표가 출마했을 때 나가서 저 노래, 지원 유세인가요? 가서 노래를 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예, 그렇군요. 어떤 분이에요, 저분? 홍준표 지사가요. 예. 사실 검찰에 있을 때도 상당히 좀 돌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돈키호테였다?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기소를 할 때는 일반적인 기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사를 할 때도 어느 정도 핵심적인 것만 수사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좀 가지는 쳐내고 이렇게 하는데 홍준표 당시 검사 수사를 했다면 마지막까지 뿌리까지 완전히 잎과 뿌리까지 다 파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좀 그 위에 있는 항상 그 선배들이 그 수사를 예쁘장하게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심을 항상 많이 했고요. 그런 선배들 때문에 지금의 홍준표 의원이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생기게 된 거고요. 그런데 좀 같이 이런 여러 사람들의 비판에 조금씩 좀 더 기울인다면은 홍준표 지사가 사실은 검찰에 있을 때도 정의감도 있고 예. 그리고 뭐 하나 하려고 한다면 남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좀 비판에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좀 더 좋은 도정을 좀 수행할 수 있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국무원들이 골프 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노래방도 갈 수 있죠. 그런데 국민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 정서를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후폭풍을 맞기 마련인데 국민을 이기려는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